아 심심해. 13살 원준이. 기분이 너무나 좋아요. 경중아 일어나. 죽으면 안 된다고. 네, 반갑습니다. 노세TV의 채널 주인장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노산 여행기를 하나 올린 후 쇼츠 영상이나 악력 관련된 영상만 살짝 올렸을 뿐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활동이 부진했던 이유는 올해 고3이 되면서 대입 준비나 수능 준비 등으로 많이 바빠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학 면접도 끝났고 수능도 끝났습니다. 이제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면허 따는 과정들을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침 오늘이 12월 9일 제 생일이라서 만 18세가 된 날입니다. 법적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저는 학원에 등록하지 않고 운전면허 시험을 응시할 계획입니다. 학원에 등록하는 것과 등록하지 않는 것은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우선 학원에 등록할 경우에는 학원에서 운전을 또 가르쳐주고 학원 자체 시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월하게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학원 비용이 기본이 7, 80부터 시작하고 낙방을 했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로 엄청난 요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도 학원에 등록해 필기시험을 치려거나 내가 필기시험을 통과했더라도 학원 자체에 3시간의 교통교육을 이수하여야만 학원에서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학원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라에서 정해진 시험장에 내가 직접 이동해 시험을 치루어야 하고, 운전을 배울 기회가 학원에 비해 적기 때문에 시험 통과하기가 수월한 편 아닙니다. 그러나 75,000원 정도만 있다면 운전면허 발급까지 가능하고 1시간의 교통교육만 이수한다면 시험장에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교통교육과 필기시험은 인터넷 예약을 통해서 접수를 해야 되고, 저는 이미 예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교통교육과 필기시험은 다음 주 12월 15일 수요일에 15시 오후 3시에 잡혀있고, 만약 교통안전교육과 필기시험 어떻게 예약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따로 영상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험장에 가면 원서를 작성합니다. 개인 신분증, 학생증은 안됩니다. 개인 신분증과 증명사진 3장 정도는 필수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또 시험 전 시력검사도 진행하는데, 이종 보통의 경우에는 안경을 쓰고 눈을 뜨고 0.5 이상만 나오면 시력검사 통과이고, 한쪽 눈이 실명이신 경우에는 0.6 이상이 나오셔야 시력검사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일종 보통도 안경을 쓰고 두 눈 동시에 떠서 0.8 이상 플러스 안경을 쓰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한쪽 눈이 실명이신 경우에는 0.8 이상이 나와야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짝눈이 좀 심한 편입니다. 여기 오른쪽 눈은 0.4가 나오고 왼쪽 눈은 1.5가 나옵니다. 왼쪽 눈으로 보면 카메라 렌즈에 적혀있는 뭐 조리개 값이나 이렇게 잘 보이는데, 오른쪽 눈으로 보면 안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안경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분들도 이 점 유의하셔가지고 안경 빨리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학원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필기시험 어떻게 공부를 하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필기시험 어떻게 공부하냐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 운전면허 플러스라는 어플을 이용해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 어플의 경우 유료 어플도 아니고 광고가 있지도 않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자면, 이 어플인데 아이폰 앱 스토어에도 있고 안드로이드 부분의 플레이 스토어에도 있습니다. 저는 1종 보통에 응시할 계획입니다. 2종 보통은 60점, 1종 보통은 70점을 넘어야 필기시험 합격입니다. 지금까지 이 운전면허 플러스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모의고사를 10회 플러스나 70점 이하로 점수가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문제는 쉬운 편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될 건 기능시험이죠. 그럼 여기까지 영상을 촬영하고 다음 주 12월 15일에 마산 진동면허시험장에서 다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싸울
이렇게 안경을 맞췄고 비용은 3만원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른쪽 눈이 안 좋아가지고 오른쪽 눈만 좀 도수가 센 걸로 했는데 그래서 오른쪽 눈에만 자꾸 김이 서리고 있고 어지럽습니다. 무엇보다도. 운동을 끝내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안경이 적응이 돼가지고 어지럽진 않은데 안경 쓰는 게 어색하긴 해요. 그냥 안 쓰는 게 나은 것 같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안경을 맞추고 왔고 지금은 맨눈이 상태입니다. 사실 이 상태도 잘 보이긴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양눈이 0.5가 나와야 되니까 안경을 맞춘 거고, 자, 이게 안경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이쪽 눈이 도수가 정말 세고 이쪽 눈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좀 어지럽긴 했는데 살짝 적응되면서 지금 좀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안 쓰는 게 더 편합니다. 자, 이렇게 도수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 카메라 렌즈 표면에 적혀있는 글자가 안 보이는데 이걸 착용하면 잘 보이고, 오히려 왼쪽 눈은 안경 썼을 때 시력이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면에 제가 손소독제를 하나 놓아뒀는데요. 여기 뭐 차이가 없죠? 여기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안경이 조금 어지럽습니다. 적응을 해야 되는데 자주 쓰고 다니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 지금은 12월 14일 8시 3분입니다. 내일이 바로 학과 교육과 필기 시험이 있는 날이고요. 학교를 마치고 바로 시외버스 터미널을 통해서 버스를 타고 운전면허 시험장까지 가야 됩니다. 가는데 2시간 정도 잡아서 갈 계획이고,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할 게,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운전을 잘하고 시험장 자리가 널널하고 정말 시간이 많다는 가정하에 무면허에서 운전면허 발급까지 하루 만에 가능합니다. 혹시 내일 시기까지 칠지 몰라가지고 1인칭 촬영할 수 있는 이렇게 헤드 마운트를 내일 준비해 갈 거고, 보조 배터리 하나 더 가져가고, 내일 정말 시험 열심히 치고 오겠고, 저는 내일 쉐퍼스 터미널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싸울
있고, 이제 운전면허 시험장까지 걸어가려고 하는데 택시 타기에도 그렇고 버스 타기에도 애매한 거리여가지고 걸어가려고 합니다. 진동 운전면허 시험장까지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진동 마산 운전면허 시험장 도로주행 시험 B코스 종료 지점입니다. 바로 저 앞에 시험장 있고 거리는 진짜 가깝습니다. 정정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충분히 걸어올 만한 거리니까 걸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마산 운전면허 시험장이고 경남에서 두 개밖에 없는 공단입니다. 네, 여기는 마산 운전면허 시험장이고 제 생각보다 통영에서 버스가 빨리 출발해 버려가지고 1시간 정도를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헤매이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좀 빨리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1시 26분, 2시 40분에 들어가라 하는데 간단하게 시험장이나 한 바퀴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시간이 뭐 1시간이 넘게 남았으니까 마산 진동을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촬영은 고프로 7 2.7K 리니어 화각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천안문 답이나 보니까 자,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필기까지 치고 나서 마산 운전면허 시험장을 나왔고 합격한 거 보이시나요? 법률 문제를 진짜 조금 많이 틀려가지고 81점으로 합격을 하긴 했습니다. 현장에 와보니까 수능 때도 이래가지고 망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망하게 된 거예요. 아, 참고로 이 종이는 운전면허 발급을 받을 때까지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2021년 12월 15일 오후 7시 31분입니다. 마산에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귀가한 상태고요. 저는 바로 내일 기능시험을 온라인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기능시험은 온라인 결제까지 가능하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저 같은 경우 학원을 안 다니기 때문에 바로 기능시험 칠 수가 있어가지고 기능시험을 내일 바로 접수를 했습니다. 저는 프로브 뭐라고 경험도 없고 클러치 감 이런 걸 모릅니다. 근데 제가 왜 바로 내일 기능시험을 접수를 했냐, 제가 뭐 학원을 갈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어봤자 트럭이 저한테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시험을 쳐서 빠르게 페달의 감이나 기어 변속하는 감 등을 좀 더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능시험 접수를 했고, 그래서 저는 내일 기능시험이 바로 합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번 달 안에 따는 게 목표고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마산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카메라를 켜고 주행 인칭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 자, 지금은 학교를 마치고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안 그래도 기능을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서 긴장이 되는데, 비까지 오니까 운전하기가 더 까다로울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아직 버스가 안 갔다. 네, 반갑습니다. 진동에서 내렸고 면허 시험장까지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 도착을 했네요. 실기적으로 고고싱. 경사가 생각보다 급하네. 이야, 씨. 자, 지금 코스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니 가속 코스가 왜 굴절돼 있지? 이건 좀. 또 빠른 거 아이가? 지금 시간을 거의 많이 넣는데 11호 코스가 다르나? 차가 없다. 없어졌다. 어디가 핀 거? 돌발 잡힌다. 저 돌아가는 저기가. 응. 저 구경 많이 안 돼, 옆에 저. 그냥 여기서는 반크라치 닫고 왔던데 저지는 안 막. 크라치 달든 말든가 내 차 아닌데 뭐 반크라치 무조건 반크라치 그래 시동 안 그냥. 우리 아들 잘하면 이번에 떨어지면 다음에 바로 붙겠는데. 오, 아들 제법인데 양. 속도도 내고 지금 변속하는 구간인데 눈발 온다. 너 야야 가다 박을라. 저 오는데 저 눈발 온다. 저. 뭐라고? 12호 끝까지 들어오세요. 그건 안 듣거다. 탔다. 네,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보고 왔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불합격. 제가 어떻게 불합격을 하게 됐냐면,
가속 구간에서 실격 처리가 돼서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100점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가속 구간에 제가 가속을 안 했는지 아니면 변속을 안 했든지 그 두 개 중에 하나 때문에 실격된 것 같은데 전 분명히 변속을 했거든요. 제가 그 화면 채점기를 확인 안 하고 성급하게 변속을 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고, 가속 코스 끝나고 나니까 기계에서 가속 과제 불이행으로 실격입니다 라고 딱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걸로 실격을 당한 게 진짜 너무 어이가 없네요. 진짜 거의 다 왔는데 진짜 주차나 뭐 언덕 오르막 이런 것도 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동도 한 번도 안 꺼트려 먹고, 오히려 시동 꺼져먹는 게 더 어렵더라고. 전 학원 다니지도 않았고 운전한 경험도 없기 때문에 처음 운전했는데 가속 코스까지 간 건 진짜 너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는 은근히 쉬웠습니다. 도양 바퀴가 내 아래에 있으니까 미리 핸들을 조작하려고 하지 않으면 주차는 쉽게 할 수 있었고, 오늘 통과했으면 내일 도로주행 치고 바로 운전면허 발급까지 갈 수 있었는데, 기능시험부터 한 번 떨어지면 3일 뒤에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기능시험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기능시험은 이 고프로에 헤드마운트 물려가지고 1인칭으로 촬영하려고 했는데, 거기 직원분께 물어보니까 촬영을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여담을 좀 말씀드리자면, 기능시험 보려고 차에 탔습니다. 클러치 잘 밟힌지 테스트하고 하는데 오른쪽으로 둘러보니까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는데 사이드 브레이크가 안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졌습니다. 직원분께 사이드가 안 채워져 있는데요 이러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진짜 보시더니 진짜 안 채워져 있네 이러면서 결국 제가 사이드로 올렸습니다. 그걸 미처 확인을 못하고 시험을 쳤다면 실격했겠죠? 그리고 시동은 클러치 브레이크 두 개 다 밟아야 시동이 걸립니다. 클러치만 밟으면 키 자체가 안 돌아갑니다. 주의하시고 여러분들도 기능시험 볼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진동에서 기능시험을 보고 돌아왔고, 결과는 미리 아시다시피 실격입니다. 그것도 초보자들이나 실수한다는 경사로에서 실격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볼 때는 마지막 가속 구간에서 기어 변속을 채점기가 주황색이 되면 해야 하는데, 그 주황색이 되기 전에 기어를 단 3단, 2단에 넣고 가속을 부앙 했기 때문에 실격을 했는데, 아쉽게 실격을 한 거다 보니까 이번 2회차 때는 진짜 잘 통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긴장을 하나도 안 했고 바로 다음날 도로주행을 볼 생각에 싱글벙글하고 있었는데, 긴장을 안 하는 건 좋은데 생각을 없이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출발도 2단으로 했고, 경사로에 딱 정지하니까 2단으로 이거 올라갈 수 있을까? 정말 시동 꺼먹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1단으로 기어를 바꾸고 방 클러치 해가지고 차가 올라가야겠다 생각이 들면 브레이크를 떼면서 클러치도 살살 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멍청하게 기어는 1단으로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먼저 떼버린 겁니다. 클러치를 꽉 밟으면 중립 상태가 되는 겁니다. 경사로에서 중립 상태가 되면 뒤로 밀려가겠죠. 뒤로 밀려가는 걸 브레이크가 잡아주는 건데, 중립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놔버렸으니까 차가 당연히 뒤로 가겠죠. 뒤로 밀립니다. 저는 뒤로 밀는 것 보고 됐다 라고 판단하고 브레이크를 바로 밟았습니다. 근데 이 브레이크 밟았을 때는 실격당해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데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라서. 그리고 이번 기능시험에 대해 좀 아쉬운 걸 설명드리자면, 저번에도 그랬는데 직원분께서 차를 세팅해 주실 때 사이드를 안 올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채웠습니다. 그리고 기능시험을 한번 떨어지면 3일 뒤에 칠 수 있다는 게 크나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수동차도 구할 데가 없고 연습할 수도 없는데, 차라리 그럴 시간에 계속 도전하면서 실력을 쌓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좀 다음날에도 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이 몰려서 그렇다면 뭐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운전 연습을 하고 다시 쳐라라는 취지라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능시험은 이번 주 목요일 12월 23일로 미뤄졌고, 도로주행은 빠르면 12월 23일 오후나 그 다음날인 12월 24일 금요일에 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올해 안에 면허를 따고 싶은데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쉬워서 좀 말이 많았습니다. 다음 마산동 면허시험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저희 집이고 기능시험 결과는 보셨다시피 100점으로 합격입니다. 진짜 학원도 안 다니고 차도 기능시험장에서밖에 몰아본 적이 없는 제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첫 번째 도전에 성공할 뻔했지만 그때 기어 변속을 철정이가 주황색이 되기 전에 해가지고 실격이 됐었고, 두 번째 때는 정확하게 서로에서 브레이크를 먼저 떼가지고 뒤로 밀려서 실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어떤 실수도 하지 않은 채 기능시험 합격을 했습니다. 9시 10분에 시험을 봤는데 면허 취소된 아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합격한 다음에 바로 응시표에 합격 도장을 받고 시험장 본관으로 들어가가지고 연습면허 발급 창구에 갔습니다. 그 마산 운전면허 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6번입니다. 6번 창구로 갑니다. 번호표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방금 기능시험 합격했습니다. 응시표를 보여주면 확인을 해주고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그 스티커를 붙인 순간 내 응시표는 연습면허증이 되는 겁니다. 연습면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운전면허와 거의 비슷한 면허입니다. 그럼 연습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실제 도로에 가서 주행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대신에 연습면허는 우선 연습면허증을 항상 소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전면허 취득을 한 지 2년이 지난 동승자가 주행을 할 때 있어야 되고, 앞뒤로 주행연습이라는 글자를 적어가지고 차에 붙이고 주변 차들한테 나 지금 연습면허 발급을 받아가지고 도로주행 연습을 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을 남겨줘야 합니다. 저는 바로 내일 12월 24일 금요일 9시 20분에 도로주행을 예약을 했습니다. 도로주행도 마찬가지로 마산에서 치고 내일 도로주행을 반드시 첫 번째 합격을 하고 운전면허 발급을 받아가지고 꼭 집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서 다시 또 여기서 차세하고 여기서 자세하고 테스트하는 거 아이가? 조금 전에 9시 한 10분 정도 차가 나왔거든. 최고속도를 추가해서 진행한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24일 금요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고프로를 켰고 원래 미러리스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 배터리하고 카메라 본체 간에 접촉 불량이 나가지고 배터리를 끼워도 얘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고프로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도로주행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어제 기능시험 합격하고 바로 도로주행을 보고 온 건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앞서 영상을 보셔서 아셨겠지만 결과는 합격이고 점수 같은 경우에는 71점, 딱 턱걸이 합격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도로주행을 친 과정과 후기들을 말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험 시작 20분 전에 교육장으로 입실을 하셔야 합니다. 늦게 와도 괜찮으나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장에서 시험 시작 시간 20분 전부터 도로주행 안내 영상 틀어주는데 도로주행을 치는데 참고를 하셔야 되고, 시험 시작 시간이 되면 교육장에 직원분께서 입실을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도로주행 시험의 감점이나 실격 사유 그리고 코스에 대한 주의사항 등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이 구간은 상시 유턴 구간이다. 이 구간은 비보호 좌회전이 아니고 좌회전 신호를 받는 구간이다. 이 구간은 감응 신호 구간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다만 도로주행 시험을 치기 전에 내가 다 외워야 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유튜브에 운전면허 시험장 코스 영상을 모두 ABCD 올려놨기 때문에 본인이 따로 이 영상들을 습득하셔서 코스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도로주행 시험 시에 길이 헷갈리면 시험관에게 얼마든지 코스에 대한 길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 또 내비는 아니지만 채점 기계가 몇백 미터 앞 좌회전입니다, 유턴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주행 시험을 치면서도 꼼꼼하게 코스에 대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육장에서는 직원분께서 내가 가져온 응시표를 걷어가고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합니다. 저는 주민등록증 사진과 운전면허 응시표 사진이 찍힌 시점이 달랐고 심지어 생긴 것도 다르게 생겼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말하는 것을 통해 본인 확인을 완료했습니다. 감독관께서는 수험생 2명을 데리고 갑니다. 1종, 2종 상관없이 그냥 2명을 데리고 갑니다. 참관인 자격으로 1명을 더 데리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도로주행 시험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주행에 내가 참관을 해야 됩니다. 감독관은 사람을 도로주행 요차에 안내하고 태웁니다. 시험장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저는 차에 탄 시점에 제가 가야 할 코스를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C 코스를 주행을 해야 했습니다. 차량에 탑승을 하면 사이드미러, 백미러라든지 이런 후사경들을 자신의 시점에 맞게 조정을 하시고 또 시트들도 내 신체에 맞게 조절을 하십니다. 이후 안전벨트를 맵니다. 감독관에게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를 듣습니다. 그리고 감독관께서 시험 시작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 준비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후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도로주행 시험을 보았는데 다행인 건 제가 아침 시간 9시 10분에 시험을 예약했기에 출근한 차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들이 도로에 많이 없어서 도로주행이 살짝 수월했습니다. 이후 계속 달려 종료 지점으로 갔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종료 지점에서 차를 정차한 다음에 기어를 중립 그리고 사이드를 채우시고 시동을 끄시고 다시 기어를 1단으로 넣어야 합니다. 기어 1단 다 놓고 나면 감독관께서 시험을 다 끝났습니다 라고 응사 표시를 하고 그러면 감독관께서 옆에서 자신이 들고 있는 태블릿을 통해 내가 도로주행 시험에서 받은 점수를 확인시켜 줍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어야 도로주행 시험 합격입니다. 저는 71점을 받았습니다. 주요 감점 사유로는 핸들을 이상하게 잡았다고 감점 받았다 했고 또 차로 유지를 중하수 쪽에 붙여댔다고 감점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쓸데없이 기기 조작을 한다거나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감점 사유가 됩니다. 1종으로 도로주행을 치고 2종을 참관하면서 느낀 것인데 정말 포토나 본거 같은 1종 차들이 도로주행하기에는 편합니다. 2종보다 트럭이기에 높이가 높고 앞에 본넷이 없습니다. 물론 그러면 안전에 좀 취약하긴 하겠지만 시야가 좋아집니다. 시야가 정말 좋고 수동이라 그런지 진짜 차가 엑셀이 밟는 대로 확 나갑니다. 사이드 미러도 큼직해서 정말 잘 보이고 운전이 진짜 재밌었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감독관께서 응시표에 합격 또는 불합격 도장을 찍고 수험생에게 나눠줍니다. 그 응시표를 내가 받아가지고 창고로 가셔서 운전면허 발급 의사를 밝히거나 도로주행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발급을 하실 때 응시표를 직원분께 보여드려야 하는데 주셔야 합니다.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과 달리 국가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돈만 내면 바로 나옵니다. 10분 정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고 안 나와서 따끈따끈할 정도로 금방 나옵니다. 저는 이제 운전할 자격이 생겼습니다. 이제 아빠한테 운전 연수도 받고 드라이브 코스라든가 시내를 좀 돌아다녀가지고 운전 연습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2021년 12월 8일에 도로교통 안전교육을 예약을 하고 오늘 2021년 12월 24일 운전면허 발급에 성공을 했습니다. 기간은 총 16일이 걸렸습니다. 비용은 15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 시즌은 수능 끝난 고3들이 면허 따로 많이 오기 때문에 학원이 붐벼 면허를 저처럼 일찍 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학원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학원을 다니지 않고 독학으로 운전면허 따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운전은 정말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긴장하지 않고 그냥 자전거 탄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저 운전하면서 느낀 건데 차가 생각보다 장난감 같고 운전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진짜. 수험 차량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도 있는데 클러치도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운전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영상에 떠드는 것만 많아지고 영상에 재미가 없어졌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 인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운전면허 취득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드라이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